여러분, 충격적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기술자 300명이 하루아침에 범죄자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미국인들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들을 불법 체류자라며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던 그 트럼프가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급하게 마음을 바꾼 걸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0일 오전 워싱턴 DC에서 만난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날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출발이 연기된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일단 귀국 절차를 중단하라. 외교부 관계자는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간 미스터리였던 미국 측 사정의 진실이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일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로 귀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전세기도 준비됐고 구금 시설에서 공항으로 이동할 버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새벽 갑자기 출발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조현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면담을 통해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이 사람들을 미국에 붙잡아두고 싶다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단순히 남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미국 인력을 교육 훈련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자신도 미국에 이런 기술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정이 트럼프의 즉석 판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모든 귀국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결국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필요한 인재 영입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조현 장관의 답변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라는 표현은 이번 체포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체포된 300여 명은 9월 4일 새벽 대규모 ICE 단속 작전에 휘말렸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던 기술자들이 갑자기 수십 명의 무장한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수갑이 채워지고 호송차에 태워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 기술자의 증언에 따르면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영어로 뭔가 소리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고 갑자기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쇠사슬로 연결된 채로 줄지어 서서 사진을 찍히고 지문을 채취당했습니다. 둘째, 먼저 귀국했다가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에 남을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심리적 트라우마도 크며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깨진 상황입니다. 셋째,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습니다는 조건부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외교적 표현입니다. 법적 지위 보장, 안전 보장, 존중받는 대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현 장관의 이 답변은 외교적으로 매우 계산된 발언이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넘어가지도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은 절대 안 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적절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나중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럼 왜 트럼프가 이렇게 급하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체포된 300명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핵심 기술진들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 중인 이 76억 달러 규모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자들이 체포됐는지 보겠습니다. 배터리 셀 제조 기술자, 전극 코팅 전문가, 전해액 주입 기술자, 생산 라인 설치 엔지니어, 품질 관리 전문가, 안전관리 감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인들이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터리 제조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온도, 습도, 먼지 하나하나가 제품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시간주 홀랜드에 세운 공장에서도 초기 3년간 한국 엔지니어 200여 명이 상주하며 미국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완전한 기술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배터리 제조 공정을 완전히 숙달하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없으면 76억 달러 규모의 공장이 완전히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공장은 건설 진행률이 85% 정도인데 남은 15%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생산 장비 설치, 시운전, 초기 가동까지는 반드시 한국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건물을 지어도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최신형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조종사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체포 작전을 지시할 때는 단순히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만 생각했겠지만 막상 300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조지아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공장 유치를 위해 18억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한국 기업들의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파견할 예정이었던 한국 엔지니어 100명의 출국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SK온도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당황스러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적금 유치한 투자인데 핵심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서는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아무도 미국에 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정치적 퍼포먼스로는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을 뻔한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번 한국인 기술자 300명 체포 사건에 대한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도 숙련된 외국인 기술자의 도움 없이는 제조업 부활이 어렵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미국 자신도 첨단 제조업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자조적 인정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타임스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의 기술 인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경제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며 정책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위축될 경우 미국 제조업 부활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미국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미국 경제에 필요한 외국 인재들을 내쫓고 있다며 이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이 30%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지아주 하나만 해도 현대차 공장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인데 이것이 위험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지아 지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조지아주 경제에 직접적 타격이라며 현대차 공장 건설이 지연되면 약속받은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이민 정책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현저히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체포 사건 직후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85곳 중 73%가 미국 파견 근무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개발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한국 기업들의 2025년 미국 투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지아주만 해도 현대차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8,500개의 직접 일자리와 2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제 이 계획이 모두 불투명해졌습니다. 공장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도 한국 기술자들의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남아달라고 애원한 것 자체가 한국 기술력의 우위를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입니다. 상무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도 첨단 기술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제외 국민 보호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국 공관의 전담 변호사 상주, 해외 파견 직원들의 법적 지위 사전 명확화, 긴급 상황 대응 전담팀 구성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기술자 파견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파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문제들을 사전에 조율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첫째, 한국 기술자들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조차 제발 남아달라고 애원할 정도니까요. 둘째, 한국 정부의 외교력도 확인됐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일관된 입장 표명으로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셋째, 미국의 정책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인력은 붙잡으려 하는 이중적 태도 말입니다. 미국도 이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핵심 기술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기술적 위상이 국제적으로 재확인됐으며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가 남아달라고 애원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우리 기술자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기술 강국임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